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44분입니다. 월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저도 월요일 하루는 영상 녹화 쉬고요. 이 영상을 끝으로 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일정 좀 말씀을 드렸고 미국 증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물가 지표, 아니죠, 고용 지표가 나왔죠. 고용지표가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 논판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나왔는데 둘 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한 것이죠. 고용 시장이 좋은데 급락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고용 시장을 고용 지표를 가지고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건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걸 의미하고, 미국 경제가 괜찮으면 인플레 우려 혹은 긴축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저런 지표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낙폭이 좀 제법 크긴 컸는데요, 이게 사실 평상시가 아니죠. 지금은요, 평상시에 3.8%, 2.8% 하락을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고변동성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저기 막 33 막 이런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2% 3% 움직이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뭐 적당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물론 숫자 자체가 크니까 급락이긴 급락인데, 쉽게 말해 이거죠. 그러니까 급락이긴 급락인데 급락은 아니다. 그죠? 참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하여튼 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서 저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하락하면 많이 하락하고 상승해도 대신 많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런 거에 놀라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가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오는 바람에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졌고, 요거 보시면 되겠죠. 이게 확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FOMC 회의에서, 다음번 FOMC 회의 24일 남았는데, 이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를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건데, 보시면 75bp 인상 확률이 81%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한 5, 60% 정도 됐었는데, 어제 저 금요일 날 발표된 그 고용지표 때문에 이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긴축 우려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올랐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긴축한다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도 올라갔고요. 긴축한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달러도 올랐고요. 달러가 강하고 뭐 금리가 오르고 그랬으니까 주식시장은 급락하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일련의 흐름으로 이렇게 쫙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 정도까지 일단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어젯밤에 급락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대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거겠죠. 일단 저는 여전히 여전히 좀 더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지금은 반등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젯밤에 급락했다고 해서 또 연속적으로 반드시 급락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냥 가뿐하게 일단 넘어가려고요. 일단 당장 대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물론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3, 4% 하락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3%, 4%씩 정신없이 빠질 건데, 근데 솔직히 3%, 4%씩 그렇게 당장 대폭락을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일단 그런 이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대폭락할 만한 재료도 없고, 또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증시가 하락한 것이 여기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대폭락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고,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좀 이 단기적으로 쌍바닥 이런 걸 만들면서 더 반등하려는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제 하락은 했지만 딱히 뭐 시장을 보는 뷰 자체는, 단기적인 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세계 증시는 계속 더 빠져야 되긴 할 거예요. 뭐 다양한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하락 추세,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극복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든 이유가 뭐죠? 긴축 우려죠. 미국의 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빠질 거라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지난 한 달 반 동안 하락한 게 급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좀 이 하락 에너지를 좀 다시 재충전하는, 더 빠지긴 더 빠질 건데 지금은 좀 힘을 좀 충전해야 되는, 좀 반등이 자연스러운 그런 구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그죠? 아무튼 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물론 다음 주에 대폭락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 대폭락 하려면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뭐 CS CS 뭐 크레딧 스위스 아니면 뭐 영국 이런 데 디폴트가 나거나 뭐가 망해야지 제 생각엔 뭐 대폭락이나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당장 그런 거 저는 일단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4일 날까지는 영국 양적 완화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각국 정부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립 서비스 혹은 직접 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이 시장을 방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걸 뚫고 대폭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반 동안 빠진 게 이 피로감이 여전히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빠져야 될 자리에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그래서 매수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더 빠진다고 보는 건 맞긴 맞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아래쪽으로 더 빠지면서 이제 여기 있는 뭐 3,580 정도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정말 이제 대폭락으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라고 지금까지 좀 썰을 좀 풀어봤던 거고요. 당장 뭐 대폭락이 나지 않는다면은 여기 어딘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요 주변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좀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좀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죠? 일단 한 방 얻어 맞았으니까. 당장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고, 이런 모습이니까 좀 어느 정도 특정한 가격 내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합니다. 약간 횡보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전 방향성은 일단 어젯밤에 급락을 했던, 어쨌든 중요한 라인 붕괴시킨 게 아니고 붕괴시킬 만한 이슈도 없으니까 일단은 뭐 상승 중 눌림, 뭐 반등 중 눌림, 뭐 이런 걸로 보고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긴 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 3,580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대폭락 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자리에서 어젯밤에 좀 비교적 좀 낙폭이 좀 나온 상황이라 솔직히 좀 추가적으로 더 빠지긴 부담스럽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일단 뭐 지켜보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여기 단기적으로 바닥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매수세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저의 의견에 불과한 건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 미국 증시가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가고 싶으면 이 1850 정도 되는 이 자리를 붕괴시켜주면 또다시 시원하게 어떤 대폭락 랠리 이런 게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그런 라인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붕괴시킬 만한 이슈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뭐 나스닥도 위쪽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한쪽만 보셔야 돼요. 그죠? 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쉽나요 이게? 지금 한쪽으로만 봐도 지금 못 먹기 얼마나 먹기가 힘든데 양쪽으로 다 먹겠다. 야, 네가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상승으로도 베팅할란다.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하락 추세인데 왜 자꾸 상승으로 먹으려 그러는지 자신 있으시면 하시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한쪽만 하세요. 한쪽만. 아래쪽으로 보실 거면 아래쪽으로만 보시고 위쪽으로 베팅하실 거면 계속 위쪽으로만 보시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시장에서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쌍바닥 가능성 있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매수로 접근을 하진 말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거는
역방향 매매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그래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지금 좀 다소 부담스러워요. 변동성 지수가 이제 어디냐, 여기 뭐 34 정도는 돌파 한착 해줘야, 그래야 이제 시원하게 이제 뭐 대폭락이 뭐 시장이 대폭락을 하든지 하락 추세가 시원하게 진행될 텐데,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여긴 굉장히 무거운 저항대란 말이에요. 이 저항에 지금 이제 어제 도달을 했단 말입니다. 저항대, 매물대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올라가는데 좀 이제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것도 더 좀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한데요. 이 빅스가 계속 또 올라갈 만한 이 명분과 이런 게 좀 없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빅스가 여기서 34 돌파하고 바로 다음 주에 가려면,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로 갈 만한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금융위기로 갈 만한 이슈는 잘 안 보이지 않냐.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그죠, 예전에는 이제 막연한 금융위기 우려였는데 지금은 이제 눈에 띄긴 하죠. 그죠? 눈에 띄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이거 있습니다. 이거 막연한 게 아니고 실존하고 있어요. 그 감세안 같은 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파운드와 약세 이런 것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씨앗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금융위기의 이 위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온 거라고요, 이건요. 또 그리고 그 뭐 CS라든가 도이치방크라든가 은행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이것도 이 금융위기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요. 당장 다음 주에 금융위기 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러한 재료들 때문에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재료들 때문에 당장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14일까지 양적 완화하고 있고 각종 정부의 부양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이런 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도 지난 한 달 반 동안 너무 많이 내려와 갖고 피로하다. 개인들이 풋옵션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또 아래쪽으로 보내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베팅하진 마시고, 하여튼 좀 지금까지 일단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 기다리시면 되죠. 반등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서 이제 나 대폭락 할 거야 라고 신호를 주면 여기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반등했을 때 들어가시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자리가 애매해요. 자리가 좀 계속 애매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빅스를 봐도 그렇고 S&P 지수를 봐도 그렇고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계속 좀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시장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 달러가 급등했습니다. 또 다시 그죠? 유로화 떨어지는 거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뭐 감산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어젯밤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뭘까요? 국제유가 같은 거 추세 전환 될까요? 상승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되긴 어려울 거라 보긴 하거든요. 물론 200만 배럴 감산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큰 소식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는 측면이긴 하죠. 그죠? 물론 파월이 인플레를 잡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혹은 금리를 통해서 혹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립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좀 심리를 많이 꺾어놓고 수요를 좀 많이 꺾어놨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들이 일단 다 아래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일단 파월 의장이 일단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긴 한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파월 의장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요. 국제유가 같은 거 계속 일단 아래쪽으로 갈 거라 믿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도 딱히 전환된 건 없습니다.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자리이긴 한데, 아직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95달러는 중요한 저항인데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하여튼 지금 유가 숏 배팅, 유가 하락 배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될 때긴 합니다. 비교적 차분히 오르던 유가가 어젯밤에는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때가 조만 이제 다음 주 중에 무슨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매도세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 숏배팅 하면 아직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하여튼 뭐 종일 비가 오고 있길래 그래서 그냥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이렇게 평화롭게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좋은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연휴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 잘 보내세요, 그게 뭐 인사말처럼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항상 좋은 시간 잘 보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게 투자자한테 있어서, 또 그리고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가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물론 뭐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내 돈 넣어놓고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더럽게 안 가요.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못 견디고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막 마음이 흔들려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이게 인사말이 아니고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죠. 예를 들어 뭐 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게임을 하세요. 게임하고 나면은 시간이 금방 훌쩍훌쩍 몇 시간씩 지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난 뭐 무슨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가서 운동하시면은 시간이 했는데 뭐 밥 먹고 나면 벌써 뭐 하루가 끝나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런 걸 하면은 시간이 잘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건전한 투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잘 가는 거. 그 시간이 잘 간다는 게 그만큼 그 사이에 주식에 관한 생각이나 투자에 관한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또 자기를 충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참,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는 수요일 날 뭐 하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수요일이 아니네요. 목요일인가 봅니다. 목요일 날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코어 CPI와 CPI들, 이런 게 발표가 되니까 요거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좀 주목하시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